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보들의 그동안에 있었던 공세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어쩌면 징후 정치에 조금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총기 테러 사건도 이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뭐 올 초에 뭐 이재명 대표 그 흉기 테러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배현진 이제 의원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제가 뭐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자업자득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본인이 뜨기 위해서 보면 굉장히 이 분노의 정치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팬덤을 이제 결집시키고 이제 그런 예. 목적으로 이제 그런 거 이제 막 이렇게 험한 표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떠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한테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테러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전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정치에서 역대 뭐 대통령 그 대선 후보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그렇게 그 선거 과정에서 험한 말을 쏟아내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들은 별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토론회나 이런 거 할 때 좀 인신공격성 막 발언도 쏟아내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제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를 예. 굉장히 자기 거로 받아들여서 자기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막 더 흥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신질환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정신질환자인데 정치에 굉장히 과몰입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사고를 이제 저지르게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비뚤어진 사고를 가진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수한 사례 예. 중에 그러니까 일부 아주 뭐 그런 한두 명이 대형 사고를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총기 뭐 묻지마 그런 총기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처가 지뢰인데 이걸 자꾸 정치인들이 이렇게 촉발을 지키는 그런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보건대는 뭐 이 정도 서로 이렇게 막 대결하는 거 보면 뭐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좀 심하게 지금 이제 격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도 좀 이건 관련이 굉장히 깊다. 그래서 사실은 후보자들 스스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젯밤에 진행됐던 3차 TV 토론회에서 약간 뭐 정책 토론회로 가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중국과의 관계도 있었고 그동안의 이슈들도 좀 있었긴 했는데 대체로 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뭐 이런 얘기하다가 4차 라디오 토론에서는 좀 거칠게 다시 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4차 토론회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저는 뭐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잖아요. 뭐 대단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토론에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게 이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꺼내는 걸 보면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뭐 이거는 뭐랄까요 룰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무슨 상대를 존중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끝장을 보자 이런 개념으로 보이고 3차 토론에도 물론 약간의 뭐 톤다운은 있었지만 난타전은 계속됐어요. 뭐 늘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도 그랬고요. 나머지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 거의 비슷했죠. 그러니까 크게 변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댓글팀 의혹 문제, 사과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말 진흙탕 싸움, 그야말로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 분들도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당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로 만드는 수습하는 데만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로 막 아까 말씀드린 그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말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도 제가 고발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그 얘기 질문 딱 그랬죠. 듣는 순간 예.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설마 이런 얘기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얘기하고 바로 다음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는 근데 이게 한번
얘기가 돼버렸고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토론회에서 발언이 나와 그렇죠. 버렸으니까. 이거는 대단히 사법 방해에 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4차 라디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토론회고요. 거기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어쨌든 원희룡 후보는 계속해서 한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입장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전당대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제 있었던 합동연설회 때도 그렇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드루킹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팀을 가지고 있었다 한 후보가 이런 입장인 건데 드루킹 사건이라는 거는 김경수 지사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서 사법 리스크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댓글팀을 이제 운영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하고 이제 문자 나누는 과정에서도 잠깐 이제 그게 언급이 됐는데 그게 이제 촉발 요인이 돼가지고 한동훈도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또 장관 시절에 그걸 했다면 더군다나 이건 불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네거티브 공세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흑색 선전이 이제 될 것이고 진위 여부는 우리가 이제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머지 세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유효하게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전 블랙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블랙홀보다는 엉뚱한 데를 지금 자꾸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아, 블랙홀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안 아픈 곳을 지금 계속 타격을 하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가 더 강하게 어떤 데는 맞받아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유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건 나머지 후보들이 전략을 잘못 세운 거죠, 결국은. 전략을 잘못 세운 건데 가장 이제 한동훈 후보의 맹점은 굳이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시절에 제가 후보 TV 토론회 보고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기초학력 부족 상태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재반 정책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사로서는 유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주요 정책 관련해서도 대부분 아마 한두 번 질문 던지면 아마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죠. 예컨대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슈화한 것들이 있잖아요. 종부세라든가, 그죠? 상속세도 있고 또 금융투자세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동훈 후보가 대답을 못 할 겁니다. 왜? 공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파고들면 전 의외로 쉽게 무너질 후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아무도 그렇게 깊이 공격을 안 해요. 조금 정책 비전 선거로 가야 된다 하니까 약간 신용 좀 하다가 다시 도로 원위치해서 네거티브전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세 후보가 아주 공통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한동훈 후보 못 꺾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TV 토론회에서는 약간 퀴즈쇼 느낌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전략을 진작부터 세워야 됐었다 이런 말씀을 전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댓글 여론 조성팀이라고 하죠. 민주당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설 댓글팀 업무 방해 행위 이게 김경수 지사 그 혐의 내용이었으니까요. 수사기관 빨리 수사해야 된다. 양문석 의원 가장 적극적으로 나왔죠.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댓글 부대로 추정되는 24개를 찾아냈다라고 주장했고요. 어쨌든 당무 개입이다. 불법 댓글팀까지 얹혀졌다 이런 얘기인데 댓글팀 의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쪽에 계속해서 내가 장관께 보고드림 이런 문자도 봤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계속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소해라라는 얘기예요. 들어와라는 얘기거든요. 정면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 왜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법무부 직원들이나 법무부 관계된 사람이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법무장관 시절에 일이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직원이나 법무부 관계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활동을 한 적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로 열고 뭐가 빠진 거죠? 일반인이나 일반 지휘자들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니면 다른 법무부가 아니라 다른 뭐 쪽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그런 들면 거죠. 굳이, 모르죠. 예.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죠, 예.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그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뭐라 해서 자기가 얘기한 건 법무부 직원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또 몇 개 공개도 했어요. 본인이 직접 또 그 댓글을 받고 그 댓글의 내용대로 방송에 나와서 멘트도 했다고 얘기를 내가 했고요. 그 팀의 일원이었다. 그런 이렇게 얘기도 얘기했어요. 했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지금 후보는 법적 대응을 하질 않아요. 한동훈 후보는 가능한 한 뭐 본인이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법적 대응은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고소 검토한다 이런 네, 입장이 근데 있더라고요. 그 전에 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장해찬 전 최고가 공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본인이 고소 고발해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서 할 상황이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 본인이 고발하고 고소를 해서 이게 사실이냐 이제 밝혀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의심을 받게 돼요.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를 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이 정도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실제 장해찬 전 최고가 자기가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법적 대응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라디오 인터뷰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자기는 증거 다 갖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한테 와서 그러면 겨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저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댓글팀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요. 한쪽에서는 증거 제시하면서 고발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이쪽이 수사를 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에 고소를 해서 이 문제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제가 지시한 적 있나, 승인한 적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